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 내용의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의 녹화 장치 DVR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조작, 편집,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근데 저희가 황정현 기자의 보도를 보고 돌아오긴 했는데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이 정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해군 해경이 사전에 세월호 내에 있는 CCTV의 DVR이 뭐냐 하면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입니다. 이 녹화 장치를 수거한 뒤에 이를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특히 해군이 수거했던 이 DVR과 실제 검찰에 제출했던 증거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얘기인즉슨 앞서서 보신 바대로 세월호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조작,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당시에 수거한 어떤 영상물이 있으면 그걸 이제 검찰로 인계할 때 초기에 확보한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해군이 수거했던 것과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DVR이 지금 다른 것이라고 조사위원회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고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지 이제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이 다른 이유가 조작이나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앞서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다르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 해경이 그 당시에 그 DVR을 수거했던 작업이 담겨 있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봤을 때에는 해군이나 해경이 그 분리 수거했던 작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DVR을 직접 들고 나왔던 모습이 어떤 데도 담겨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수거했던 DVR과 검찰에 제출한 DVR이 다르다고 판단했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화면에서 해군이 당시 수거했을 당시에는 고무 패킹이 없었던 DVR이 있어요. 영상에 찍혀 있는데. 근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당시의 DVR은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의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해군이 DVR을 수거를 했을 때 어떻게 수거했는지를 진술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진술이 DVR의 커넥터의 나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 DVR을 수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호를 인양을 해서 봤더니 세월호 내에서의 안내 데스크에는 커넥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군에서의 관련자가 진술했을 때 커넥터를 분리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커넥터가 없으니 이것은 결국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 중에 하나가 해군과 관련되어 있어서의 진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말 이 조사 내용대로라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정말 참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다고 하나요? 유가족들은 이제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특별수사단을 설치를 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가족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 등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만약에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재조사에서 필수적인 그런 조사들은 예를 들자면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영상은 8시 46분, 즉 침몰이 되기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를 해요. 그런데 목격자의 증언을 보자면 침몰하고 나서 30분 이후인 9시 반경에도 CCTV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3분 전 영상만 있기 때문에 침몰 원인이나 선내 구조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몰 원인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지금 이제 유가족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조사단이 오늘 어떠한 두 가지의 DVR이 다름으로 인해서 조작이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조작과 은폐를 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진짜 명명백백히 사실 그대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요. 왜 이걸 굳이 조작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게 남는데, 예,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영상을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나? 능력 있지. 가고 싶은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돌려버리고 내 마음껏 가지고 노는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당신의 초능력 KT. 네, KT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영상을 준비를 굉장히 저희가 공들여서 한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채용비리 수사 관련인데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정채용에 관련돼 있는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속이 됐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이 서유열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KT 공채 당시에 예.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의 이력서를 인사실무자에게 직접 전달할 혐의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이 정관계 인사들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미 구속된 KT의 전 전무 같은 경우에 이 전 전무가 지금 주도한 부정 채용이 총 5건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 그중에서 2건을 이 서유열 전 사장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무부터 사장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회장이었던 이석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이석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곧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이석재 회장이 지금 수사가 불가피하냐 하면 이 서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이석재 전 회장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 전 사장이 이러한 부정 청탁과 관련된 개입을 하려면 이 전 회장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묵인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전 회장이 소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 회장의 재임 기간 중에 부정 채용을 과연 주도를 한 것이 누구까지이냐? 이 전 회장이 직접 주도를 했느냐? 아니면 예.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과 모르는 상태에서 주도를 했느냐? 예. 이러한 부분 여기에다가 정치권과 이 관계에 채용이 청탁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채용을 부탁한 사람이 이제 흔히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의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만약에 사장이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 또 물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장한테까지 보고를 과연 안 했을까? 두 가능성은 만약에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결재란이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인사가 예를 들면 전 사장 정도까지로 그냥 전결이라고 한다면 예. 이석채 회장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은 이 서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고 예. 서 전 사장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게 권한이 예, 예. 이 전 회장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특혜 채용 같은 것들도 본인이 주도하기는 어려운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수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회장까지도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초반에 가장 불거졌던 내용이 결국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소환이 초읽기에 닿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KT 부정채용 같은 경우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사실은 이 시발점이 됐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관련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김성태 의원이 이 딸의 부정채용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되겠죠. 김성태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예. 딸이 직접적으로 이제 채용에 응했기 때문에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수사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예.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은 공기업의 전 대표도 지인의 자녀의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채용 청탁만 파악이 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채용됐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또 황창규 KT 회장 로비 자문단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취임한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정치권 인사 등 4명을 고문으로 위촉을 합니다. 고문으로 예. 위촉을 하고 2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로비 자문단을 꾸렸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측근 예, 예. 3명 그리고 KT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지금 포함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KT의 노조가 이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고소한 상태이거든요. 고발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황 회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문종 의원의 측근 3명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노조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를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치권과 KT는 왜 이렇게 얽혀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듭니다. 그 당시에 KT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관계의 관계자들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그래요? KT 노조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때와 시기가 맞물려서 여러 가지 특혜 채용의 의혹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것이 이런 특혜 채용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고발을 한 것이고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향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KT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과 관련한 내용인데 김상교 씨를 체포한 경찰관들 지금 경찰 청문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곳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경찰 청문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 직원이죠. 그 경찰들의 비위나 비리와 관련돼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징계를 결정하면 그 수위를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 얘기인즉슨 지금 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과 관련된 출동 경찰관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상교 씨가 본인이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예. 오히려 본인이 입건이 됐고 경찰관으로도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권위가 여기에 조사에 착수하면서 결국은 적법 절차에 반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경찰이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또 체포했던 경찰관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는지 또 그 당시에 체포 상황에 대해서 거짓으로 그 조사를 작성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이제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고요. 승리 씨는 추가로 입건된 혐의가 있네요. 이건 어떤 혐의입니까? 승리 씨가 그동안은 성매매, 알선, 또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승리 씨가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추가 예. 입건된 혐의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예요.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정준영 씨가 있는 대화방이 아니고요. 예. 다른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승리 씨는 본인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현재 이 불법 촬영물이 누가 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예, 버닝썬을 두고 터져나온 의혹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짚어봐야 할 것이 버닝썬 측 그리고 경찰관 유착 의혹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주에 유착 의혹으로 경찰관 5명이 입건이 됐어요. 근데 네. 5명 입건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예. 이 윤총경과 수사와 관련되어서 그 아내가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참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관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수사가 답보 상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오늘 이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보도의 무마 의혹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적발된 경찰 그리고 정준영 씨의 고소 사건과 관련되어서 유착 의혹이 있었던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주거지와 신체,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압수물을 신속히 분석해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찰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지부진하면 안 되죠. 좀 진전 있는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제 다시 유포하는 행위는 뭐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추가로 입건된 혐의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촬영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카톡방에 다시 공유하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예. 이 정준영 씨 동영상과 관련돼서 최근에 SNS상에서 정준영 씨 동영상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SNS에 이 동영상과 관련된 것이 확산이 되면서 예. 2차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특별 단속에 대한 것을 지금 고지를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으로부터 받은 것을 단순히 다른 채팅방에 보내는 것 예. 아니면 내가 어디서 받은 것을 어떤 채팅방에 올리는 것 예. 즉 재공유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촬영물 유포입니다. 예, 예. 여기에 더해서 무슨 동영상 가지고 있어? 갖고 있는 사람 없어? 이거 좀 올려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들도 예.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방조라든지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방조나 교사는 조금은 낮게 형을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불법 촬영물 유포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음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사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진짜 범죄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인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혹시 그 영상 본 적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실은 측면에서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됐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에 링크된 것이 정준영 맞아요. 동영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방법이 가장 좋은 인식의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뭐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해시태그도 이제 요즘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물어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